네, 올해 색깔이 바로 녹색입니다. 우리 국민의당 색하고 똑같죠. 그래서 올해 2017년 녹색의 해를 맞이해서 녹색 돌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당 사무처 내에 사무부총장, 기획조정위원장, 조직위원장, 홍보위원장, 디지털 소통위원장 등의 정무직 당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나오셔서 대선과 관련한 전략에 대해서 원래는 좀 길게 준비가 돼 있었는데 워낙 그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5분 내지 10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저녁 식사 이후에 혹시 질의응답이나 토론하실 것이 있으면 그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사무부총장인 황인철 부총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빅모상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승태 위원장입니다.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섭 위원님이십니다. 네,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남 위원장입니다. 디지털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웅 위원장입니다. 먼저 기조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시죠. 예. 홍승태 기조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대선 전략과 관련해서. 네. 네, 안녕하십니까. 기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승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기조위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조위원회는 지난번 당헌당규 개정과 전당대회를 개최하면서 지난번에 사무처에 있던 기획사무부총장과 기조국, 기획조정국을, 그리고 전략홍보본부 산하에 있었던 전략기획위원회와 전략기획국을 통합해서 지금 기조위원회 산하에 기획조정국 그리고 정세분석국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권역별 지역 순회 최고위원회와 민생 탐방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점을 좀 두고 있는 기획 방안은 지금의 새 후보님들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벤트를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환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권역별로 당원 전진대 또는 토크쇼를 기획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탄핵 인용이 이제 예정되고 있는데 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선 로드맵과 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경선 룰과 관련된 협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 룰 협상이 끝나면 바로 경선 관리 체계로 당이 전환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직 체계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조위원회에서 지금 당면 목표로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선 탄핵 인용이 되면 아마 우리 아까도 새 후보님 모두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객관적 상황의 변동이고 우리 당 지지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제 아마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선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가 선출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선이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기조위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건 당 지지율과 그 다음에 우리 새 후보님의 합계 지지율을 최소 20% 이상 달성을 해야만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차원에서 그 전략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지금 논의하고 검토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략 구도,
즉 프레임 구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정권 교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박근혜에 대한 청산 부분인데 이제는 누가 미래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라는 구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도는 패권 대 반패권, 그리고 과거 대 미래, 그리고 갈등과 분열 대 그 통합과 협치, 이 구도로 전환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논의했던 더 나은, 더 좋은 정권 교체의 프레임 구도가 과연 우리 당의 1차 프레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부에서 좀 검토하고 있는 건 정권 교체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 시대 교체라고 하는 큰 틀의 하위 개념으로 패권 정식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대한 이 검토를 여론조사와 더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메시지 관련 부분인데 그동안에서 상당히 분절적이고 좀 단절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논의한 한 예를 들면 그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도로 열린당, 그리고 참여정부 시즌2, 친노 시즌2, 그리고 문재인 그 전 대표는 제2의 도로 박근혜 정권, 이런 상당히 좋은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메시지 관련 일상적인 TF를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뭐 기조국, 그리고 정세분석국, 그리고 홍보국, 디지털 소통국, 필요하면 대변인실, 그리고 뭐 정책위 부분에서 일상적인 좀 소통 구조를 해서 통일된 메시지와 확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앞으로 좋은 의견이라든가 또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조위원회로 좀 연락을 해서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기남 홍보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홍보위원장입니다. 정기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시간을 앞두고 있어서 짧게 굵게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역 현장 아까 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들 모시고 한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만 홍보위원회 지금 상황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국장 1명, 그다음에 간사 1명, 2명의 정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생 2명. 이제 당의 현실이 좀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예산 집행 관련 그러면 잠깐 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요. 담당자 좀 빨리 불러주세요. 우리 황철수가. 구도록 하십시오. 네, 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하여튼 현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과 아이디어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홍보위원회가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은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 정치의 최고의 전략가이자 홍보 전문가인
지역위원장님들과 이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그런 의견들이 공유되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이게 PPT 형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구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그 19대 대선의 그 경우를 보면 우리가 벤치마킹 사례를 좀 보면서 이번 대선의 홍보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기본적인 대결 구도였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의 추세가 감성적 접근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 홍보의 중요한 축이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를테면 60초 TV 광고 메인 문구를 살펴봤을 때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그날의 상처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저를 바칠 계획입니다. 라는 저는 감성적 접근을 했었고요. 문재인 후보 역시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흐름의 이른바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적 접근이 큰 흐름의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그 당시 선거의 큰 어떤 흐름은 TV토론을 통한 후보의 경쟁력이었다고 봅니다. 또 2002년 대선의 경우는 이른바 팬클럽을 통한 국민 참여형 흐름이 있었다면 지난 대선에서부터 이런 흐름이 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최근에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지난 미 대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미 대선의 그 홍보 전략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벤치마킹을 한다면 첫 번째는 트럼프와 힐러리 대결에서 이 트럼프의 경우입니다. 트럼프는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화법입니다. 이른바 초동생 수준의 어휘구사 화법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 음절이 넘지 않는 짧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다 또렷하게 전달하고 자신감을 비치는 후보로 이미지 메이킹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의 경우가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의 화법을 구사했다면 오바마의 경우는 중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당에 지금 3명의 대선 후보께서 나서고 계시는데 과연 안철수, 손학규, 또 천정배 우리 후보님의 화법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비교하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어젯밤 썰전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대표님께서 출연을 하셨는데 썰전에 아재 개그라고 하는 형식의 좀 더 쉬운 화법,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화법을 보일 때 시청률이 상승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힐러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른바 지지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이었습니다. 미 대선 신조어가 생겨났었는데요. 이른바 헬레티카라고 하는 할베게,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헬베티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서체, 그 폰트인데요. 헬베티카와 힐러리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지지자가 헬베티카 폰트를 만들어서 무료 배포하면서 다양한 홍보물에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거운동의 선거 홍보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를테면 당 홍보위원회에서 지난 2월 우리 창당 1주년에서 이른바 민호라고 하는 캐릭터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캐릭터 마케팅을 통해서 지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바마와 맥케인 역대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은 바로 지금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이미 큰 대세로 작용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른바 온라인 콘텐츠의 적극적 활용에 있겠습니다.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넓혀온 이른바 젊은층 약 18세부터 미 대선은 18세니까요. 18세부터 29세까지 포스트 베이비부머 시대들을 공략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자발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새로운 선거 캠페인의 트렌드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온라인을 통한 미국 선거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선거 자금 모금을 통해서 온라인 지지층을 오프라인으로 유입하는 데서도 효과를 발휘한 바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른바 풀뿌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한 이것을 오프라인 행사로 연결시키는 그걸 통해서 초반의 열세를 극복했던 사례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홍보위원회와 더불어서 이 다음 순서에서 발표할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협업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다음 중점 기본 방향입니다. 저희 당의 유력한 3명의 후보가 비록 현재는 지지율은 미약하지만 가장 풍부한 컨텐츠와 미래 비전으로 무장한 후보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손학규 대표님의 저녁 있는 삶, 7공화국, 국민주권, 또한 안철수 후보님의 부패 기득권 세력과 맞서는 새정치, 공정성장, 또 미래 비전, 또 천정배 후보님의 개혁정치, 정의로운 복지국가, 이러한 이 세 후보의 컨텐츠와 비전이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경선 과정에서 경선 홍보 전략을 세워서 나름대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우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적 마케팅을 통한 국민 정서를 자극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 중심의 반패권 합리적 개혁 세력의 결집을 오프라인 공간으로 연결시켜낸 다음 궁극적으로 우리 당의 이미지를 젊고 신선한 정당,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단계별로 대략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의 이 온라인 조직 결성 및 지지층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어찌 보면 지금부터 우리 대선의 19대 대선의 기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 차원의 국민의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당의 홍보를 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 2단계는 바로 경선 우리 후보들의 홍보와 맞물려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3단계는 후보가 결정된 뒤에 후보자 중심의 감성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조직함으로 해서 후보자 이미지를 활용한 과감한 바이럴 마케팅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다 더 세부적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이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1단계를 대략적으로 2월 25일에서 3월 15일까지의 이 과정으로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생산과 기본적인 대선 홍보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후보 경선 흥행을 위한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약 3월 15일부터 4월 15일에 이른 약 한 달 동안의 후보 경선을 위한 홍보 그리고 정책 및 당의 공약을 홍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3단계는 마지막으로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후보 관련 컨텐츠 생산 또 지지층의 자발적 컨텐츠를 확산시키고 TV 광고 및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당이 집권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당의 홍보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홍보위원회가 자기 완결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 최고의 전략가와 정치 전문가들, 홍보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당의 홍보 전략을 세우는데 큰 어떤 자양분으로 삼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또 좋은 충고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웅 디지털 소통위원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소통위원장 이현웅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30대 문제의식에서 바라본 우리 당 그리고 전투 SNS라고 지칭되어야 할 우리의 앞으로 대선 끝날 때까지의 SNS에 대한 태도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은 소통입니다. 제가 사실은 디지털 소통위원장 된 지 한 20일 정도 됐는데 지금 친문 패권주의자들에 의해서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한 수백, 수천 리트윗 되는데 아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무풀보다는 악플이고요. 저 싸우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소통함으로써
저희 샤이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응집하고 있고 저희는 반드시 더 나은 정권 교체, 미래를 가는 정권 교체를 세 분의 컨텐츠에 있는 후보들과 함께 같이 이뤄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꼭 기억해 주실 게 한 가지 있습니다. 01032 제 전화번호인데요. 원래 지금 아까 안 적으신 분들 지역위원장별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생산될 SNS 중에 카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카드 뉴스들을 반드시 만들어서 그 유통을 약 8번 정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 유통을 하면 안 넘어가요. 지금 전당대회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위원회별 카톡방을 만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각 시도별 카톡방도 있겠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미 의병들로 지칭되는 많은 지지자들이 리트윗하고 스스로 행산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공조직상 SNS는 장기간의 교육을 위해 통해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상대방의 네거티브나 마타도에 대한 단 몇 가지의 카드 뉴스를 내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010-3277-4066입니다. 3277-4066. 저는 이현웅 디지털 소통위원장이고요. 아까 지역위원장님들 중에 약 40분 정도는 자신의 지역위원회에서 SNS에 밝은 분 한 분을 적어주셨습니다. 적어주시지 않은 분들, 저에게 문자 안 보내주신 분들은 각 지역위원회에서 SNS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 한 분 전화번호하고 이름 지역위원회만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 예상되는 두 번 정도의 네거티브 그리고 2번 정도의 마타도에 예를 들면 지금 전 커뮤니티까지 퍼져 있는 문재인 의정활동 3관왕, 꼴찌 3관왕 보셨죠? 보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19대 후원금 사용 내역, 문재인 식비가 먼저다 9천만 원 보셨죠? 그 부분들은 누구도 공식으로 유통한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처럼 벌어질 네거티브나 벌어질 마타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정되는 후보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루는 그 네거티브나 마타도에 대해서 저희가 편안하고 완결적으로 팩트 체크되고 설명할 수 있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 카드 뉴스를 보내드리는 통로로 삼겠습니다. 반드시 전화번호, 이름 그리고 지역위원회 한 명씩 적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 지금 30대 문제의식에서 제일 짧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당 청년당원 이용준이라고 합니다. 나이 5대 33살이고요. 광고대행사 방송국에서 SNS나 온라인 홍보 업무 담당하다가 지금은 다른 쪽으로 진출하려고 지금 하는 중에 제가 30대 되면 이번 선거에서 정말 대통령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으로 투표권이 생겼을 때 저의 대통령은 이명박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안철수 의원이나 아니면은 혹은 지금 이제 뛰고 계신 문재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길 바랬는데 군대에서 정말 박근혜가 되는 걸 보고 울분을 삼켰습니다. SNS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저는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는 지난 4월 총선 때 국민의당 당원은 아니었습니다만 12월부터 계속 온라인에서는 국민의당을 왜 지지해야 하고 국민의당을 왜 뽑아야 하는지 계속적으로 지지 논리를 설파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했습니다. 제발 우리 다른 정치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아무도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 홈페이지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기사도 들어가 보고 페이스북에서 공유되는 여러 가지 글도 봤지만 국민의당을 왜 지지해야 되는지 그 논리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기도 했고요. 정치인분들이 평소에 해오셨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이런 방향이겠구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싸우기도 했고요. 외신을 찾아보고 심지어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국민의당은 왜 지지자들에게 국민의당을 왜 지지해야 되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는지 지지자들은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 또래의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입니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갈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국민의당을 지지할 논리를 달라고요. 그 논리가 있으면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들을 만날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해달라고. 저는 12월 연말 모임부터 지역구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지역구 모임에 처음 갔을 때 저희 지역구에 고문으로 계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탄핵 국면이었는데요. 아들, 딸이 아버지 국민의당 왜 쫓아다니세요? 그 당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고모님은 그렇게 반문하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었답니다. 제가 12월에 국민의당을 지지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때의 감정과 동일합니다. 지지자들이 지지 논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왜 좋은 정당이고 좋은 컨텐츠를 가졌는지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무당층으로 존재하는 사람들한테 국민의당이 왜 좋은지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면 뭐합니까? 알려지지 않으면 안 팔립니다. 저는 지역구 위원장님, 여기 김계환 위원장님 계신데요. 제가 연락드렸고 또 이현웅 위원장님한테 제가 연락드려서 저 당에서 한번 활동해보고 싶다고 먼저 제안 드렸습니다. 왜냐? 저는 국민의당이 좋은 상품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자들이 그걸 너무 모릅니다. 논리가 유통되지 않고요. 우리 당이 왜 좋은 정당인지 사람들이 알려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디소위에 가담하고 나서 이번에 20대 국회의원 배지 다신 분들 어떤 법안 발의하고 법안 소위에서 어떻게 검토하시고 했는지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1월에 다짐했던 그 결심 맞았습니다. 국민의당 국회의원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요. 지역구 활동하면서 또 중앙당 행사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건 원외 지역 위원장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 평균 33분 페이스북 이용합니다. 이 33분을 우리가 점유하면 당 지지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페이스북 33분 점유해서 당 지지율 33%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그 33분 우리가 다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페이스북 하시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거 보시고 좋아하는 거 보시잖아요, 보통. 33분 다 점유할 수 없어도 하루에 딱 3분씩 점유합시다. 그 페이스북 이용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3분의 1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싶어서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페이스북 사용자의 3분의 1, 그 사람들의 하루 33분, 그 33분 중에서도 3분을 우리가 점유하면 당 지지를 끌어내는 도구로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콘텐츠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우리 당을 지지해야 되는 논리가 무엇인지 개발하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생이, 취준생이, 직장인이, 여성들이, 워킹맘이, 주부들이 저 집단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셔야 저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습니다. 우리 당 지지율 저 한국갤럽이나 뭐 리얼미터 같은 데 들어가서 가끔씩 보는데요. 저희 또래의 사람들 지지율 처참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지하지 않는가? 저는 저희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또래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잘 안 만들어 주셔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건 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법안을 보면서 신용현 의원님과 오세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학생 연구생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그 산업재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안 발의하신 걸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타겟팅해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학생연구생한테요. 다쳤을 때 산업재해로 당연히 인정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가진 가치를 정보, 재미 혹은 감동적인 형태로 전달해 주시고요. 내가 이걸 전달했을 때 과연 당 지지율이 오를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버즈피드를 창업한 창업자가 지난 연말에 올해의 디지털 미디어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대해서 정리한 도표인데요. 예전에는 미디어 기업들이 그냥 단순히 소비자들한테 그냥 내려주기만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무조건 만들어서 그냥 보낸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하시면 다들 댓글 많이 달리시죠. 그 댓글을 달리는 것들을 이제 가공해서 콘텐츠를 만듭니다. 버즈피드는 퀴즈를 내고요. 그 퀴즈 데이터를 종합해서 또 퀴즈를 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 지금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라고 VOD 기업이 있습니다. 예전식으로 말하면 비디오 빌려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공부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게 유명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작품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지금은 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소통한 내용을 컨텐츠에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소통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혁명 토론회 있었죠. 왼쪽은 신용현 의원님이 올려주신 포스팅이고요. 오른쪽은 지지자가 만들어준 어떤 인포그래픽인데요. 사실 저는 왼쪽 포스팅 같은 것들을 우리 당 국회의원분들이 올려주시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느 토론회 갔습니다. 어디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지역 행사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알고 싶은 건 여러분이 어디 갔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이게 어떤 정책인지, 그게 더 궁금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야 저희가 아, 이거구나 하고 가서 알릴 수 있습니다. 핵심만 깔끔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최이배 의원이 조사 기간에 매일 이렇게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인데요. 사실 국정조사, 사실 저 자료집 같은 것도 받아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내용도 많고 검토할 내용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그것들을 다 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기 계신 송금주 의원실에 전화해서 국정조사 조사집 좀 달라고 제가 말을 해서 다 봤는데요. 진짜 다 보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요. 그걸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달하면 분명히 압니다. 아, 저 사람이 국정조사 때 이런 말을 했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안철수 의원과 호남 중진들의 폭탄주 회동으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되게 언론에서 배포한 사진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면 셀피를 찍습니다. 이 사람은 엘렌쇼 진행자고요. 이 사람은 베어 그릴스라고 맨 vs 와일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생존 서바이벌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셀피를 찍으면 조금 더 친근해 보이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 세대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까 폭탄주 회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잠들고 이렇게 사진 잘 안 찍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런 사진도 필요하지만 소셜미디어 상에서 개인 SNS라면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게 사람들이 아,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친근함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재밌는 사진도 좋습니다. 아까 김경진 의원님 들어오시는 거 봤는데요. 김경진 의원님 무슨 김치 담그는 행사 가셔가지고 몸빼 바지 입고 춤추는 거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아우 귀여우세요, 어쩌을까 뭐 이렇게 댓글 달려 있는데요. 반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는,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이 즐기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의 한 캐릭터입니다. 저희들은 이 캐릭터를 알아요. 근데 이 캐릭터가 김경진 의원님이랑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러디를 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모르시겠지만 저는 압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불상인데요. 우병우 이렇게 갈굴 때 그때 되게 유명했던 장면이죠. 그거를 불상으로 바꿔서 이렇게 대치해서 패러디를 만든 건데요. 이런 거 가끔씩 올려주시면 지지자들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물론 이것만 하루 종일 올리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웃기려고 작정했나, 개그맨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가끔씩 올려주면 좋다는 겁니다. 예, 박지원 의원 보고 계시대요. 트위터에 맛집 홍보 같은 것도 하시더라고요. 지역구 맛집 홍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낙지엄마 횟집 어떤 곳인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트위터로 낙지엄마 횟집 목포 오세요 하는 것보다 낙지 펄펄 끓는 실제로 동영상인데요. 인스타그램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건 동영상 같이 붙여주시고 사진 같이 찍어주시면 사람들이 저기 맛있겠는데 하고 한번 가지 않을까요? 다음에 혹시 금기원래 하실 때 저렇게 찍어서 올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4월 총선 때 금태섭 의원의 페이스북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제가 강서구 화곡역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처에. 근데 이분은 화곡역 기준으로 해서 닭, 고기, 술, 양식, 한식, 일식, 카페, 중식 메뉴별로 해서 맛집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보기 쉽게. 물론 다 찾아갔겠죠. 찾아가서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그러고 카드뉴스 형태로 우리 지역구에 이런 맛집 있다고 배포했습니다. 가서 사장님들 만났겠죠. 사장님들과 무슨 얘기했을까요? 지역구의 사안들 같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밑에 다 달려있습니다. 강서구청 앞 너무 밀려요. 버스로 통학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강서구 인간적으로 버스 너무 부족하지 않냐? 어린이 도서관 책이 너무 없습니다. 실제로 도서관 되게 구리고요. 버스 강서구청 앞 진짜 막힙니다. 이런 거 전달하면 지역구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국회에 처박혀서 노는 게 아니라 지역구 활동하는구나, 목소리 듣고 어떤 것이 현안인지 알겠구나, 그냥 단박에 인지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잘한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얘기를 또 하는데요. 당원 가입 운동도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모티콘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요. 심지어 밥까지 사주고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당원 가입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원 가입 운동을 한다면 저런 식의 프로모션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재밌게 같이 소통하면서 어울릴 수 있게 그런 기회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전문성을 보여주시는 거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거는 원외지역구 위원장님들이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당 행사에 참여했다가 어떤 위원장님이 그 호텔을 경영하시는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한국의 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걸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갖고 계신 현장의 경험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들 그런 부분들을 잘만 가공해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로 만들어서 유통시킨다면 그 호텔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 블로그는 왼쪽은 산타크로체의 세상 이야기라고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이런 외신 번역하는 블로그고요. 오른쪽은 그 국민은행인가 그쪽에서 이코노미스트 하고 계신 홍춘웅님의 블로그입니다. 카운터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료를 얻어갑니다. 특히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PT를 만든다든지 과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블로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외지역구 위원장님들이 조금 노력해 주시면 이렇게 지역구 활동과 밀접하게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블로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만드시고요. 관심 있는 주제를 전문적인 목소리로 그냥 많이 써주세요. 검색하기 쉽게는 사실 되게 복잡한 개념이라서 여기서 다루진 않을 텐데요. 계속적으로 만들고 공유하시고 대신 어디서 찾아보기 어려운 자료들 그런 거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안희정 지사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아, 네. 오늘부로 가까운 분한테 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그 사람 확실히 나올 것 같다. 이 얘기 꼭 좀 전해주세요. 경쟁을 수용하는 만큼 개인이든 조직이든 집단이든 발전합니다. 근데 이 경쟁이라는 것을 수용할 때
이 경쟁 때문에 늘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민주주의자로서 제가 도전해야 될 가장 큰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안희정 지사가 좋은 정치인인가 나쁜 정치인인가 이런 구분이 아닙니다. 안희정 지사는 동영상을 만들 때 항상 유머러스한 코드를 하나씩 넣습니다.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같이 붙입니다. 만약에 동영상을 만드신다면 꼭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연대에서 그대로 이런 아재 개그에서 요즘 계속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알려지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네, 이현웅 위원장님이 앞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안철수, 문재인 이렇게 정치자금 식비 지출 내역 이런 거 비교하면서 문재인 식비 논란 얼마 전에 있었죠.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난리 났습니다. 세월호 때 문재인이 밥 먹었다. 한정식집 일식점이었다. 며칠 동안 계속 한정식집 다니면서 돈 썼다. 문재인, 안철수 밥 먹기 대결 이런 거 있었고요. 제인미식회, 제인로드, 황교익이 좋아할 만한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들 유포시키려면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저희한테 공급해 주셔야 되고요. 후보 공약 지금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또 저희들만의 후보들 공약들 정리하면서 계속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다 퍼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썰전 보고 제가 만든 영상 이렇게 카드 뉴스인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했던 거 그리고 지금 대선 공약으로 걸고 있는 거 연계시켜서 또 방송 출연하는 거 연계시켜서 배포하면 사람들이 아 정말 국민의당은 일하면서 공약도 같이 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 안 해주시면 저희 못 만듭니다.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안철수 다시 보게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해나가면 저희 당 경선도 흥행할 수 있습니다. 후보를 알리고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못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3분을 점유할 콘텐츠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유포시키고 가공시키고 하는 거는 저희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철학이 무엇인지 검색해도 안 나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들 꼭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당 새 후보의 컨텐츠는 넘칩니다. 그거 작성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단장하라고 부임해왔더니 왔더니 행정병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투하고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대선만 이길 수 있으면 몸이 부서져도 상관없는데요. 단지 저도 총선에 나갈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선에서 쓰러져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같이 해주십시오.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컨텐츠 생산하고요. 저희가 후보들의 컨텐츠를 저희가 일단 디지털 소통국 홍보국에서 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 지금 약간 안철수 후보들 지지자들이 사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저희는 팩트 체크를 통해서 유통시켜서 지금은 안철수 후보 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썰전 나오거나 이렇게 지지율 2부터 끊기 때문에 지지자들 보고 당신 이거 만드는데 새 후보들 거 다 만들어서 이럴 수는 없거든요. 저희 당에서 만들 땐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의미 있는 움직임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거칠고 막 개기는데 저희는 샤이해요. 샤이하고 착합니다. 그런데 샤이하고 착한 사람들도 바른 자료들 앞에서는 커밍아웃하고 샤이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지금 곳곳의 커뮤니티에서 페이스북에서 트위터에서 뭉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각 지역위원회별로 한 명 선정해 주시고 저희가 생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조직으로 유통하겠지만 공조직에서 적어도 3번의 네거티브에 3번의 마타도에 여러분들이 뽑아하신 그 한 명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걸 지역위원회 카톡방으로 전파해 주시고 다시 SNS로 올려주세요.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누구도 처벌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